원래대로 하면요,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극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집권 민주당의 생각은 어떤 건지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국당 입장은 지금 배우자하고 그 80이 넘으신 노모가 꼭 청문회 나오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저로서 납득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후보자 얘기하는 거 가족에는 뭐가 더 다르겠어요? 그죠? 같겠지? 후보자가 다 물어보지 않겠죠? 가족한테? 가족을 불러가지고 망신 주는 식으로 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가족을 부르는 청문회,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다른 제외를 했죠. 나머지는 저희들이 양보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운동학원 보십시오. 이사장이었던 어머니가 그 어머니 말씀을 안 들으면 운동학원 이야기 되겠습니까?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투자를 하고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조국 후보는 모르고 가족이 했다는 그 부인을 안 물으면 또 누굴 부르겠습니까? 청문회는 해야겠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가족을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김상현 평론가. 아니, 이 정도 상황이면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불러야 더 맞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이 협상을 하면 완벽하게 이기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인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제도라는 걸 만드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그러니까 증인을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네. 되는 거니까 불러야 되니까 말아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건데 뭐냐면 네. 다시 말해서 증인을 부르지 않더라도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제도라는 거에서 그 청문위원들한테 준 권능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청문회를 많이 해봤지만 가족들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앞에서 반전을 만들지 않는 한 네. 기본적으로 후보자 편인데. 그렇죠. 예? 네. 근데 불러가지고 유리하다는 법도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확실한 한 방의 정보가 있다면 네. 가족이 오지 않았을 때 오히려 정보로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가족이 안 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국민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건 뭐냐? 우리는 무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당 부분, 의혹의 상당 부분이 조국 후보자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의 배우자가 한 일이다. 이런 식의 논리도 구사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증인이 와서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맞느냐 이런 정도의 확인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증인을 부르는 거거든요. 아니 후보자는 당연히 본능적으로 본인의 위증의 범위 내에서 이게 아니니까 본인이 유리한 얘기만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파헤치기서 어제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닌데요? 요 얘기 들으려고 증인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청문회에서 위증하면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처벌을 받자 나중에 그 당시에는 밝혀질 수가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려고 증인을 부르는 건데 문제는 이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이제 가족은요. 우리 형사소송법 봐도 증언 거부권도 있어요. 가족이니까. 그리고 가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민사사건이라서 증언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증언의 신빙성을 재판부에서 믿지도 않아요. 왜? 가족은 본능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사위 평론가 한 얘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언의 신빙성도 그리 믿지도 않아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 굳이 가족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지금 한 20명인가요? 네. 그날 하루 왼쪽 한 12시, 14시간 하죠. 점심 먹고 이런 거 다 빼면 네트로 하는 시간이 10시간 정도 될 거예요. 10시간 동안 20명 언제 다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당국대 장 교수, 홍대 김 교수 맞죠? 네. 부산 의전은 노 교수. 자녀의 네. 입학 관련 왜냐면 핵심 인물. 저는 이게 검찰 수사가 가면 제일 커질 건 사모펀드라고 봐요. 사모펀드. 다만 이 네. 사모펀드의 문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계좌 추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기가 쉽지 청문회를 통해서는 사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온다 한들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제일 제3자, 증인으로서 제3자 중에서 유력한 증인들.
국민의 어떤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들, 딸 학교, 부산대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청문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만약에 가족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거 다 양보하고 그냥 부인인 정교수 하나만 부르십시오. 부인인 정교수는 워낙 여러 군데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완전히 증인을 채택 안 해달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범위를 최소화하더라도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오늘의 청문회 D-1입니다. 정치권은 이 시간에도 굉장히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바른미래당 어떻게 보면 중재 역할 아니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일종의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 가운데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습니다. 그 대신 입시 부정 문제, 사모펀드 문제, 웅동학원 문제의 핵심 증인인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증인 채택만큼은 수용하기 바랍니다. 부인과 동생만 받으면 하겠다. 청문회 개최 합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안 중에서는 굉장히 그 합리적인 카드라고 생각해요. 네. 그 지금 80 넘으신 노모하고 물론 이제 성인이지만 20대인 딸을 청문회장으로 불러내는 거는 네.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아까 그 앞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다 가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족을 다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웅동학원과도 관련이 있고 사모펀드와도 관련이 있고 입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부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동생도 같은 이유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그 여야가 청와대에 정중하게 그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절차적으로는 2일 안에 끝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재송부기간 연장하는 건데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9월 10일, 9일, 10일 이렇게 그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하는 게 일단 타당해 보이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바른미래당은 이제 저런 입장이 있습니다만 한편에서 보기에는 지금 한국당도 조금 그 청문회를 열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망설이는 거 아닌가. 또 민주당도 청문회 열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네. 이런 시각이 있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청문회를 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느냐. 민주당과 한국당에 여기에 따라 결과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11시 20분쯤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신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일종의 제안에 대해서 답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답을 내놨는데 저런 내용이었죠.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 물론 앞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을 계속 청문회 증인으로 고집하는 건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만약에 청문회가 안 열린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갖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강선호 대표님. 네. 저 태도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 어떤 야당의 어떤 제안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거.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합의했던 대로 2일, 3일에 청문회가 열리면 좋겠죠. 근데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계속해서 그런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야당이 실력을 발휘를 한다면 이렇게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된 의혹들이 가족 의혹인 건 맞죠. 그런데 청문회에서 따져 물어야 될 핵심 고리는 그렇다면 그 가족 의혹에서 조국 후보자가 얼마나 관여돼 있는지 책임 정도가 얼마인지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에게 1차적으로 물어봐야죠.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딸 논문 관련해서는 그 관련된 교수들이나 아니면 입학 관련자들 부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해서도 회계 책임자 등등 부르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불러서 그 사안에 대해서 묻고 조국 후보자의 책임이나 관여 정도는 조국 후보자에게 물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야당이 지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미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족을 다 불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 후보자와 함께 쭉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자고요. 네. 그렇다면 인간의 그 1차적인 감정, 2차적인 감정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 동정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일단 국민들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합의한 그런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들에게 어떤 의혹에 대한 해명을 직접 들어보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내일 모레 약속됐던 청문회 일정이 열리지 않을 경우, 이제는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소위 대통령의 시간이 됩니다. 대통령의 시간에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것 또한 논쟁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상희 평론가, 네.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오늘 네. 5박 6일인가요? 해외 순방을 떠나게 됩니다. 이건 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저는 나머지 10일이 대통령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회의 시간에는 따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국회는 이렇게 국회대로. 생각합니다. 국회는 네. 국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존중해서 야하. 본인의 당신의 결정을 하시는 것 뿐입니다. 독단적으로 하진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독단적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있으나 국회를 존중할지 안 할지를 감안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 몫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청문회를 하는 건 국회의 몫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회는 계속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끝내야 한다라는 것은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은 당연히 또 국회가 이게 너무하다, 이거는 존중할 만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지정 기일을 짧게 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같이 붙여놓고서 보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인영 대표께서도 저것을 뭐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까지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국회가 권능이 있습니다. 자료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료요구권에서 빠지는 건 뭐 뿐이 없습니까? 계좌를 추적한다든가 아주 사적인 정보라든가 이거 말고는 자료를 다 요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자유한국당이라면, 저는 아니지만 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게 1번이다. 1번이다. 네. 그 1번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청문회, 자료를 요구해서 하는 거. 그 두 번째는 검찰, 수사.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를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자료를 많이 요구해가지고 먼저 밝힐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밝혀놓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가족과 조국 후보자 내지는 증인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증거를 남겨놓는 게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생각을 못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제로 어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결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래도는 청문회를 거쳤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자, 이동훈 의원. 네. 자, 대통령으로서도 이건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를 전자결제한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조국 후보자에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그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열자는 또 의견이 더 많은 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 후보자의 해명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그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떤 결정을 해도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고, 한국당으로서도 그런 그 절차를 거쳐주는 게 그 민심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아마도 그 청문회를 개최해서 조 후보자를 제압할 수 있는 한 방이 아직 없지 않는가 이런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의혹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하고,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 민심이 크게 훌렁이면서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인데, 한국당이 청문회에서 얼마나 잘하냐 못하느냐는 사실은 대세에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주 역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가장 뜨거운 이슈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